네, 이제 금요일 장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 어지럽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지 우리 김정엽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실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조용했다면 네. 오늘 또 명확하게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네. 시각이 궁금하네요. 아주 멀미가 나고 어지러운 그런 그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예상치 못했었던 돌발 변수가 좀 세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정규장이 시작하자마자 또 급락으로 빠져버렸죠. 10%가 넘게 뭐 15%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아무런 뭐 이제 악재가 없었던 제약 섹터 종목들이 같이 이제 이끌려서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움직임이 코스닥의 지수 흐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수를 개장하자마자 이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뭔가 이제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세게 생기기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미증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뭐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안에서 그냥 뭐 관망세 혹은 이제 뭐 얕은 경계 심리 정도가 유지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 안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확실히 좀 엇갈려 버리죠. 최근에 우리 증시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좀 같이 좀 들어오면서 끌어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양 지수를 좀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좀 샀다가 또 다음에는 뭐지 또 팔았다가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갔다가 코스피 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런 변동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아무래도 좀 알테오젠의 여파가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닥에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HLB라는 기업이 막 시총 탑 종목으로 이제 막 끌어올라가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하다가 또 이제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이제 에코프로가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했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뭐 좀 세게 같이 왔습니다. 업종 간의 이제 충격들도 같이 왔고, 근데 이게 개별 악재성 내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지수 먼저 아니면 이제 뭐 그 같은 동종 업종 내 뭐 다른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라던가 같이 휩쓸렸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또 회복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해프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실히 좀 돌려놓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불어왔었던 뭐 이제 코스닥 그 정책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금리 인하라던가 유동성 장세에 그 이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어렵죠. 까다로우시기도 할 거고 막 수급이 업종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장에는 로봇주가 대장 역할을 하고 막 로봇치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로봇주가 또 휩쓸려 내려오고 막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분위기가 지금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역할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잘 올라갔었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밀리면서 오늘은 오히려 어제 밀렸었던 반도체 종목들로 여기 빠져나온 수급들이 또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주인공이 현대차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현대차가 신고가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자동차 업종 내 분위기도 좀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닥 내 종목들은 일단은 지수가 다시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는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시원하게 잡히는 그림들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시장 얘기할 때 마지막에 한 번씩 또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환율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지금 속도를 붙이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양시장으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은 아닌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날에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까가 또 많이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공략주 받아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시원하게 좀 뚫고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현대차를 좀 주장했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이쪽 안에서는 확실히 좀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이제 정보방 안에서도 현대차가 이제 신고가 쓰는 내용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여파들이 이제 부품주들로 들어올 것이고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같이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또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부품주들 안에서도 뭐 현대모비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HL만도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요즘에 뭐 상당히 좀 먼저 그다음에 오늘 또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도 좀 보여지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종목 AS를 하면서 혹은 이제 특징주들을 보면서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코리아 FT라던가 아니면 뭐 SL 이런 기업들의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뭐 현대차의 이제 그런 신고가 행진을 준비하는 그런 좀 전조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외인 수급들은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좀 부품주들이 같이 준비하는 흐름에 맞춰서 방향성을 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가 잘 올라가면은 부품주들은 또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속도가 있고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뭐 좀 뒤늦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선발대 역할을 했었던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분위기가 확 올라오고 부품주들이 이제 조금 더 좀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때 이후에는 이제 뭐 한 방에 이제 급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변동성의 종목이 현대공업이 가졌었던 그런 주가 움직임의 특징인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아직은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 없이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관세 뭐 협상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아니면 일본에서 먼저 자동차 관세 협상이 나왔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제 기대감이 불면서 한 번씩 좀 불을 붙였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현대공업은 또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이런 사례들을 잘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이거를 이제 좀 가치주로서 계속 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팍 보여졌었을 때 그때 이제 좀 빠른 익절, 두 자리 익절을 목표로 하면서 준비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도 현대공업이 최근에 발표했었던 실적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이 뭐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가장 뭐 실적 이슈 중에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록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를 좀 부응시킬 수 있을 만한 준비와 그다음에 명분, 그다음에 재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잘 올라가는 이유 중에 미국 시장 안에서 그 하이브리드카가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가 대형 엔진을 집어넣은 팰리세이드의
그 하이브리드 카를 이제 좀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팰리세이드가 히트를 치고 잘 팔리고 했었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또 그런 명분들을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또 잘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현대공업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으로 좀 가볍게 또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6,400원 부근에서 마감 동시효과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요거보다 조금 좀 넉넉하게 잡아서 최대 6,450원 안쪽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림 안에서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조금 좀 두터운 게 있죠. 그래서 7,500원에 전고점에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었던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7,500으로 유지하면서 그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흐름이 좀 잘 나오지가 않아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5,900원으로 손절가 잡고 대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한번 또 확인하시면서 이 현대공업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수익 굉장히 잘 주셨는데 오늘은 현대공업으로 받았습니다. 비중 크지 않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900원, 그리고 6,450원 아래에서 사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전략 안내 드릴 텐데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이 가격 전략과 함께 실시간 대응 함께 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고 쉬운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AS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네. 볼까요? 앞서 현대차 말씀 주셨는데 무패 전략 시간에 히든카드 종목으로 현대차 주신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10% 이상의 수익 나고 있고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한 주인공인데 현대차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뭐 사실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현대차가 제가 좀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내용은 현대차는 지금 우리 증시의 분위기, 그다음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출, 그다음에 매출 내역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는 뭐 신고가를 쓰면서 30만 원을 이미 넘어서도 될 만한 가치다라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렸죠.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에는 제가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주가가 조금 좀 가라앉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거래량 늘려놓고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뭐 30만 원도 넘어서 31만 뭐 6천 원 여기에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신 분들께는 합당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대차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신고가를 쓴 그 이벤트 자체가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열심히 또 이제 강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가 11월 달에는 주가가 부진하긴 했지만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통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동차 수출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깨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려 나가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제 관세를 좀 세게 때려 버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빵꾸가 나는 그런 그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3분기 기아의 실적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었고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깨져버리는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소가 돼 버렸죠. 왜냐면은 관세에 대한 협상은 또 이미 이어졌고 11월 1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떨어졌었던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데는 뭐 충분히 또 좋은 역할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한번 그 차트로 한번 볼까요? 현대차에 그 제가 30만 원에다 항상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놨었는데 지난 2021년도 초에 두드렸었던 위치,
그다음에 2024년도 초에 두드렸었던 위치, 그다음에 최근에도 두드렸었던 위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대형주가 이렇게 하루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뭐 그럴 만한 좋은 위치를 그다음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만한 주요 구간은 이번에 좀 돌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뭐 전망은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수익률이 이제 그래도 10% 두 자릿대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앞자리가 2로 그다음에 뭐 3으로 바뀔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뭐 이거는 단기 전략보다는 좀 멀리 보고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핫하게 흘러가다 보니 너무나 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홀딩 가능하겠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AS 추가적으로 갈 텐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최근에 수익이 잘 났었어요. 우리 파로스 아이바이오 와, 70%의 수익이에요. 11월 말에 받아서 70%의 수익이고 동아 ST도 야금야금 올라가더라고요. 11%의 수익인데 제약바이오 묶어서 봐볼게요. 네, 오늘 근데 제약바이오는 좀 억울한 그쵸.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알테오젠의 주주분들은 오늘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을 제외한 뭐 다른 제약 종목들의 주주분들은 오늘 좀 억울한 느낌들과 좀 마음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어제까지는 막 70% 이상 또 수익이 나면서 또 자랑을 하고 그랬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좀 깨지면서 특히나 이제 뭐 단기간에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또 매도 물량들이 더 좀 쉽게 빠지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좀 여파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파로사이바이오는 오늘 뭐 10%가 넘게 다시 좀 대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뭐 좋은 위치에 수익이 좀 터지는 위치에 있고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면서 분할 매도를 필히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가지고 가시는 데는 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증시가 참 변동 맞아요. 오늘의 제약 섹터도 그렇고 이제 로봇주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또 반도체 안에서의 움직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인공이 됐다가 또 내일은 또 이제 뭐 빠르게 내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또 강조 드리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대한 좀 습관화를 좀 같이 보고 가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가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좀 대밀렸죠. 그러면서 오늘로써 꺾이고 끝인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단기적인 이벤트와 해프닝들이 있었고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뭐 어제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다시 이제 되돌려서 올릴 만한 명분과 재료 그다음에 분위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알테오젠의 약세 흐름으로 전반적인 제약 섹터가 좀 다 약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은 오늘 힘을 오히려 좀 더 쓰는 그런 그러니까 방어력이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코스닥에 있는 그런 이제 제약 섹터 종목들은 힘을 좀 빼는 그림이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투심이 어디서 개선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제약 섹터의 종목들은 오늘에 빠졌었던 이런 낙폭들을 오히려 이제 또 기회로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빠른 회복세를 또 보였었던 그런 시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아 ST도 한번 볼까요? 네. 동아 ST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대적으로 방어가 좀 잘 나왔죠. 근데 좀 저도 좀 이 동아 ST를 보면서 아쉬운 게 어제 그림도 보면서 이거 조만간 한번 튈 것 같아요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0.36% 거의 뭐 약보합까지 땡기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요거에 좀 만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또 추세를 지키면서 마감하고 방어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니까 보다 좀 기분 좋게 홀딩하고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양봉 잡고 분위기 만들어주면은 최근에 이제 전고점 두드리는 이 윗꼬리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이제 양봉이라던가 몸통으로 먹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가 돌파가 됐을 때는 또 급등의 맥점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그 다음 공간인 6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AS에 봤습니다. 우리 로봇주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났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드셔도 돼요. 네, 우리 일단 우림 PTS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받은 지 얼마 안 됐네요. 11월 말에 받았는데 86%의 수익 중이고 오늘 로봇 빠지는 거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2거래일 전에 받아서 10%의 수익이고 뉴로메카도 3거래일 전에 받아서 11%의 수익인데 이번 주는 뭐 그야말로 로봇의 한 주였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림 PTS 같은 경우는 로봇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튀어가기 전에 좀 먼저 제시를 드려서 뭐 더 수익이 좀 잘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제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화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입장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제시를 또 열심히 또 드렸었고 또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이 가서 또 단기간 안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PTS는 그래도 오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방어력이 좀 잘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도 그다음에 올라간 이후에도 이제 우린 PTS에 대해서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때 이 로봇 감속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은 분야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업 안에서도 정밀 감속기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요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마진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성장 가치 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분기별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의 성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의 범위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장 기업들과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잘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추세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증시의 특징이자 약간 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한번 분위기가 붙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서 급등이 나와서 한번 추세를 위쪽으로 확 돌려버린 종목들한테 오히려 불나방 같은 수급들이 더 많이 붙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주들도 좀 많아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린 PTS가 오늘 뭐 다시 대밀리면서 음봉으로 밀린 그런 종목들보다는 더 많은 수급과 더 화려한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봉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린 PTS가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단기간 안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인데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과열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죠. 다시 한번 지난 과거의 언덕들과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매물대를 위로 바짝 돌파를 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월봉 차트 안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저는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혹시나 또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차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종목으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으로 수익을 단숨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봤는데요. 우리 이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인 종목과 또 전략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이 방으로 지금 신속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좀 아쉽게 흘러가네요. 마감 15 듣고 돌아와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또 다음 주의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